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뭔가 이름이 좀 미직지근해요. 뭐 EV6, 아이오닉5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GV70 전기차. 이 GV70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Electrified GV70 아니면 GV70 전기차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네시스 전체가 다 전기차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다르게 붙여버리면 그럼 나중에 그 전기차 나왔을 때 걔는 이름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GV70이라는 차가 지금은 가솔린이지만 나중엔 GV70이라고 하면 그냥 전기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GV70 전기차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를 놀라게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풀옵션 가격이 무려 9,400만원입니다 이야, 이건 제네시스 G90의 시작 가격을 넘는 거거든요. GV80도 아니고 GV70이 야, 이건 한 단계 아니라 두 단계를 뛰어넘는 하극상인데요. 야, 가격 대단합니다. 무게 무려 2.3톤입니다 야, 이건 너무 무거워서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얘기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출력을 보면 버튼을 눌러서 부스트 모드를 쓰면 최대 480마력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는 GV70 전기차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GV70은 어떤 차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네시스의 허리를 담당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면서 고급감을 갖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차입니다. 유튜버 중에도 뭐 한상기 선배가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기도 했고요. 이 제네시스에서 G80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죠. 크기도 부담 없어서 정말 인기 있는 자동차죠. GV80만 되더라도 야, 이거 주차하기 어렵다 이래서 타기 싫다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세요. 저도 사실 GV80 되면은 주차하기 좀 버겁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 보도자료 보시죠. 보도자료는 GV70 전기차가 제네시스의 중형 럭셔리 전동화 SUV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배터리의 이상적인 배치, 서스펜션 튜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연기관의 고급스러움 그대로 유지하고 빠르고 강력한 전기차 특성을 최적화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믿음이 가죠. 왜냐면 GV80 전기차가 이미 이런 걸 잘 보여줬으니까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전기차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야,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시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인테리어를 보고서 학을 띱니다. 도저히 이 전기차 인테리어 텅 비어서 이거 다 플라스틱이어서 나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아 내놓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솔린 차로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 다 잘 해놨는데 여기다 전동화 시스템만 더한 거니까 적어도 막 내놓은 이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G80 전기차는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전기차의 파워트레인까지 겹쳐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 같던데 GV70 전기차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제네시스 GV70과 GV70 전기차 이 외관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자잘하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면에 있는 G 매트릭스 패턴의 그릴 이거 에어로다이나믹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릴이 아니고 이렇게 막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충전구가 있죠. 충전구가 하나 이렇게 열리는데 이것도 잘 숨겨놓은 것 같아요. 예쁘죠? G80 전기차에 있던 그런 느낌인데 디자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좀 아쉬워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충전구가 있거든요. 전기차가 이렇게 충전구가 꼭 앞에 있어야 되나? 이게 뒤에 좀 있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로 옮기는 게 전선을 뒤까지 끌어와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뒤로 보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주차할 때 전진 주차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전기차들 이렇게 쫙 충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전진 주차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지하 주차장에서.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기차를 정말로 대중화하려면 앞쪽에다 충전기를 놓으면 대중화 못 시켜요. 초보 운전자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뒤로 주차해서 충전할 수 있는 형태로 뒤쪽에다 충전구를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새로 나온 자동차들은 뒤에 충전구가 있냐? 지금 기아 니로 전기차도 앞쪽에 충전구가 있거든요. 요거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지금 9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인데 충전구가 전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없어요. 충전구를 열고 닫을 때 수동으로 밀어서 열고 밀어서 닫고 이래야 됩니다. 꽤 세게 눌러야 돼요. 딸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주유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주유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충전은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충전은 무조건 내가 하는 건데 이 9천만 원짜리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그것도 정면, 주유구는 그나마 후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더러워질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정면은 반드시 더러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걸 내가 손으로 눌러서 열고 눌러서 닫고 해야 되니까 요거 조금 위치도 안 좋고 방식도 안 좋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일단 앞쪽은요, 에어 인테이크가 양쪽으로 있어서 에어 커튼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네요. 에어 인테이크가 사라진 거는 아마도 공기 역학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 것 같죠. 기존에는 이게 뚫어서 에어 커튼을 만들면 저항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없는 편이 공기 저항이 더 적은가 봐요. 뒷범퍼에 조금 다른 게 있네요. 뒷범퍼 아래쪽에 오각형 머플러가 양쪽으로 있었는데 요거 전기차니까 이 오각형 머플러 없애버렸고요. 그냥 밋밋해졌습니다. 약간 재미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실내 뭐가 달라진 거 없네. 달라진 거 별로 없네요. 일단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재활용 페트를 이용해서 원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차량 천장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페트가 뭐예요? 폴리에틸렌 테레프텔레이트의 약자인데요. 우리 생수병에 쓰는 그게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에틸렌을 이용한 페트병 같은 거를 재활용해서 쓰레기로 천장을 만들었다. 정말 말하니까 좀 그러네. 기분이 좀 언짢은데? 나만 언짢나? 여러분들 생수병 마시는 거 이것도 다 재활용이에요. 그거 다 새 거 아니야. 찜찜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천연 가죽 시트를 전기차에는 잘 안 넣잖아요. 전기차 하면은 뭔가 이 천연 가죽은 쓰면 안 되지. 우드 쓰면 안 되지. 친환경적 소재를 써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차는 그런 것에서 한참 비껴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울 원단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죽만 썼는데 이제는 동물의 털까지. 이게 친환경 맞는 건가? 털을 버리면 친환경이 아니니까 친환경적으로 털까지 다 가져다가 다 썼다.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G80 전기차 타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니면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거나 주차장 근처에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GV70 전기차가 온다. GV70 전기차네.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말리셔야 됩니다. 정말 안전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일단 GV70 전기차 이거 무거워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 주차장은 크니까 괜찮아요. 팰리세이드도 들어가요. 이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도 안 됩니다. 국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두 가지로 허가가 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 한 가지는 대형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최대 1850kg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200kg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주차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SUV까지 들어가는 그런 큰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GV70 전기차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는 작은데 무게가 무려 2230kg부터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인치 휠을 끼게 되면 2245kg이 돼서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GV70 전기차는 어떤 주차장에도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 GV70 흔한 차잖아요. 그래서 GV70을 그 주차장에 계속 넣고 있다가 그러다 GV70 하나 더 들어오면 외관에서 아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서 구별을 못하고 들어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GV70 오너라면은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그냥 들어가지. 들어가면 추락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존 GV70 같은 경우는 1820kg, 그리고 제일 무거운 모델도 2010kg.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모델은 중형 주차장에도 들어가고요. 가장 무거운 모델도 대형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전기차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G80도 마찬가지입니다. G80도 굉장히 흔한 차인데 이 G80도 기계식 주차장에 문제없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차가 오게 되면 이거 자칫하면 또 추락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락해도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이 GV70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에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 법적으로는 주차장에 책임이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법률신문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운전자 과실이 100%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GV70 전기차 가격표에 이렇게 네 번째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해당 차량은 고용량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차 특성상 내연기관 모델 대비 중량이 증가하므로 국내 기계식 주차장 규격 고려 시 기계식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요. 다른 전기차도 다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그런가? 잠깐 볼까요? 테슬라 모델 3 몇 킬로인가? 1830km. 이거 뭐야? 그냥 중형 주차장에 넣어도 딱 맞네요. 모델 Y 1km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이 딱 2000km입니다. 이건 그냥 여기다 맞춘 거죠. 이 대형 주차장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아마 우리나라 말고 중국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2톤으로 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여기 2톤에다 딱 맞춘 것 같아요.
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는 중형 주차장, 대형 주차장 할 것 없이 일반 주차장에 다 들어갑니다. 좀 이상하죠? GV70 전기차 만드신 분들은 많이 넘은 것도 아니거든요. 딱 30km 넘었어요. 30km면 자동차에서 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왜 못 뺐을까요? 팬더, 트렁크, 보닛 이런 것만 경량 부품으로 바꿔도 30km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휠도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서 한 10km 뺄 수 있을 것 같고 실내에만 해도 그렇지 울 소재 시트에서 울만 뺐어도 안 되는 거야?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게 제네시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경량화에 도가 텄다는 스포츠카 메이커 포르쉐도 전기차 만들 때는 사정이 달랐죠. 타이칸 터보 만들 때는 무게가 무려 2.3톤이 넘습니다. 2330 선 넘네. 메르세데스 벤츠도 EQS는 2590kg. 야, 이것도 엄청 무겁죠. 이게 내연기관 회사들은 뭔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무게가 막 증가되는 거 이거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EQS나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런 차들 배터리가 무려 100kWh 정도 되거든요. 무거울 만하네. 아니 근데 제네시스는 그 정도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여튼 저희 사무실도 기계식 주차장이고 정말 우리나라에 기계식 주차장이 정말 많은데 내가 차를 샀는데 거기 다 못 세운다면 정말 큰일일 것 같아요. 이 자가용은 자가용인데 절반 정도의 지역은 못 가는 자가용?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차 팔기 전에 이런 거 좀 사인 받고 정말 시내에서 주차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정말 사고 납니다. 자, 배터리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무거운가? 배터리 용량 궁금하시죠? 배터리 용량은요 77.4kWh 일반적인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EV6도 77.4죠. 그리고 아이오닉5도 이제 신모델이 나오면 77.4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 배터리의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GV60의 스탠다드 AWD 기준으로 보면요 1회 충전에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인데 이 차도 똑같이 400km를 간다고 하네요. 급속 충전이 어느 정도 속도로 되는지도 많은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이 차의 급속 충전은 초급속 충전이라고 해서 무려 350kW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출력은 어느 정도 되나? GV70 전기차는요 G80 전기차에 들어가는 272kW급 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GV60 퍼포먼스에 들어가는 강력한 모터가 들어갑니다. 이 차가 하극상의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이 차 전에 나온 G80 전기차에 비해서 이 차의 힘이 훨씬 셉니다. 앞바퀴 뒷바퀴를 합치면 무려 320kW, 그러니까 43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내거든요. 지금 G80 전기차가 370마력인데 그것도 대단했거든요. 가속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뒤로 쫙 밀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430마력이면 야 이거는 무슨 포르쉐 느낌이 살짝 들 것 같아요. 마칸이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정도 출력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여기 보면 GV60에 있었던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한 50마력이 훅 올라가서 480마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속 100km까지 불과 4.2초 만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정말 빠른 건데 이 전기차 쪽에 놓고 오면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너무나 강력한 애들이 많아서 4.2초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460 단일 모델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륜 모터를 연결했다 뗐다 할 수 있는 다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디스커넥터 액추에이터 시스템, 다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합쳐진다고 하는데요. 토크 벡터링,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바깥쪽에 더 힘을 많이 주고 안쪽은 힘을 좀 덜 주는 그런 식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코너링이나 서킷에서 주행할 때도 아주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기차답게 조금 달라진 거 있는데요. 이 통합형 전동식 부스터, 그러니까 IB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동으로 하이드로백 없이 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고요. 회생 제동도 극대화시켜서 전비를 더 증대시키고요. 제동 응답성이나 제동감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륜의 모노블럭 브레이크 포피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제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또 자랑하고 있네요. 그리고 혹시 요즘 제네시스 타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하는 거 신기하죠? 다른 메이커는 이런 거 있는 데가 있나? 아마 전 세계에서 현대 기아만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컴포트하게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하다가 아우디라든지
이런 독일 차들 타보면 브레이크가 갑자기 너무 꽂히듯이 잘 들어서 훅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서서 좋긴 한데 나도 모르게 울컥대게 되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서게 할 것인지 얻는 순간 바로 그냥 딱 서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굉장히 아이디어 좋고 굉장히 잘 만든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당연히 있고요. V2L 기능 당연히 들어갑니다. 현대기아는 이 전기차에서 전기를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메이커들도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버터를 붙이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인버터를 이용해서 차를 좀 개조해서 무슨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걱정스럽고, 얼마 전에 테슬라 화재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화재에 연루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어서 그렇게 함부로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V2L 기능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는 게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요. 넣어주는 건 고마운 일이네요. 나머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GV70 기본 모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GV70 기본 모델 카탈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익숙하시잖아요. 이미 다 보셨죠? 중요한 차이는 사실 가격이죠. GV70 전기차 시작 가격이요 9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 정도로 비싸진 않습니다. GV70 전기차의 시작 가격은요 7,332만 원. 여기 보조금도 50%만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합치더라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려 2천만 원이나 더 비싼 차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만 놓고 비교해보면 GV60보다는 비싸고 G80 전기차보다는 조금 저렴하다 이런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 놓고 보면요, 테슬라 모델 Y 8천만 원이잖아요. BMW iX3 거의 7,600만 원, EQC 9,600만 원. 이 정도 차들하고 비교하면 싸네,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갑자기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네요. 근데 하위 트림 모델을 놓고 보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꽤 싸네 이런 생각이지만, 풀옵션 견적을 내보면요 무려 9,424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9천만 원 넘으면 보조금 못 받을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조금은 가장 기본 모델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여기 옵션을 다 붙여서 9천만 원이 넘더라도 보조금은 5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500만 원 받는 거죠. 자, 그래서요 경쟁 모델하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 것 같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경쟁 모델이라는 게 지금 벤츠, BMW가 경쟁 모델이에요. 벤츠, BMW, 아우디 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냥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겹쳐요. 독일차를 그냥 완전히 따라잡은, 완전히 독일차 뺨을 치는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 나온 것 같고요. GV70 사전 계약은 24일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3월 중에 GV70 공식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직접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차 잘 팔릴까? 이게 저도 좀 걱정입니다. 왜냐면 G80 전기차가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뭐 차가 없어서 막 줄 서서 사는데 G80은 남아도입니다. G80이 가장 잘 팔리는 차인데 G80 전기차는 가장 안 팔리는 차. 이거를 왜 만든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 팔립니다. 이게 지금 1월 현대차 납기 일정표인데요. 다른 차들은 지금 몇 주부터 몇 달 걸린다 이렇게 써 있는데 G80 전기차는 혼자서 가용 재고 활용 이렇게 써 있어요. 전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가용 재고가 있는 차인 거죠. 사실 제네시스 G80 보면 좋아요.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달달리고 정숙하고 엔진 시동 소리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근데 왜 안 팔릴까? 가만 보면 그냥 답은 비싸서인 것 같아요. 지금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보면 G80 전기차 기본 가격이 8,819만원. 야, 이거 선 넘네. 이 돈이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전기차들이 되게 많아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충분히 살 수 있고, 모델 Y 퍼포먼스 이런 차들도 살 수 있어요. 야, 그 돈 내고 내가 G80을 사야 돼? 그냥 G90 사지.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서 안 팔린다 밖에 답이 없는데, 가격대를 보면 GV70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야,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거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봤을 때는 전기차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이거 낮추지 않으면 팔 수가 없어요. 제네시스 G80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모터 달고 배터리 2천만 원짜리를 달았는데 그러면 2천만 원 더 받아야지 옳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가솔린차도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여기서 전기차는 어떻게든 밀어내긴 해야죠. 약간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게 전기차인데, 지금 여기서 남길 걸 다 남기고서 전기차를 팔겠다고 하면 이게 팔릴 수가 없죠. 그래서 GV70 전기차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거 살 거면 차라리 그거보다 훨씬 가볍고 주차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GV60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적어도 전기차를 추구한다면, 나는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GV60으로 갈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어려운 차다. 정말 팔기 어려운 차겠다.
네, 이렇게 간단히 GV70 전기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3월 중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저희가 시승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V70 전기차 출시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가서 시승해 보고 느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